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장은비입니다. 2019년에 테슬라는 완전한 자율주차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를 통해 내년부터는 완전한 자율주차 기능을 갖게 될 예정이라며 현재 주차 기능인 오토파크보다 더 향상된 버전으로 스스로 주차장을 살피며 빈 주차 공간을 찾을 뿐 아니라 표지판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주차 가능 공간에 차량이 접근할 시 평행이나 직각 주차까지만 가능하지만 2019년에는 인공지능 등 기술력이 향상돼 차량 스스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트윗 내용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의 발표에 신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서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예상에 또는 매출 등으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으로 성장 엔진이 멈췄다는 평가를 받는 페이스북 전망에 짙은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 저조세와 보안 시스템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2019년 페이스북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안 시스템 개발에 5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은 올 3분기 매출이 13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이용자 증가세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올 3분기 매출 증가율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도 맥락을 함께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글로벌 금융기업 UBS는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 개발에 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트라가 오는 12월 미국 애틀란타에 새 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코트라는 오는 12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버캐드에 새로운 무역관을 오픈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를 반영해 마이애미 무역관을 미 동남부 생산 거점인 애틀란타로 이전한 것입니다. 개소 초반에는 약 6명의 직원이 상주할 것으로 전해지며 주로 자동차, IT 및 소비자 제품, 기타 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트라는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이 한국을 아시아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잠재 시장 및 정부 조달 수요를 활용하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및 조달을 늘리는 유럽 완성차 업체 수요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 개소 전이라 현지 직원 채용 규모는 밝힐 수 없다면서 무역관 개소 후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 내 글로벌 밸류체인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펩시콜라 제조사 펩시코가 건강 스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펩시코가 치아씨드 등 씨앗으로 만든 식물성 원료 기반 스낵 기업 스타트업인 헬스 워리어를 인수했습니다. 다만 인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헬스 워리어는 2011년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설립한 회사로 멕시코 원주민 부족의 영양식단에서 차용한 재료로 스낵바, 머핀, 파우더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인수 후에도 헬스워리어는 본사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펩시코의 이 같은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산음료 매출이 줄어들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건강식품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펩시코 측은 자사는 기존 라인업과 함께 건강식품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분석을 통해 쌀, 렌틸콩, 해조류 등을 재료로 한 스낵도 출시하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펩시코는 쌀, 렌틸콩, 해조류 등을 재료로 한 스낵 브랜드 베로포유를 영국에 발매하면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다수의 클럽과 커피숍에는 5만 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수류탄과 총격으로 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협박들이 다수 날아들고 있습니다. 협박범들은 코인 마마닷컴의 계정을 산 후 5만 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정된 주소로 보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범들은 5만 유로어치의 비트코인이 일주일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책정하고 그 후 10만 유로어치의 비트코인이 5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폭파와 총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암스테르담의 클럽 주인과 커피숍 주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쩍 암스테르담 곳곳에서 수류탄과 폭발물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협박이 한두 번도 아닌데다 아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어 이번 협박도 단순 협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철강 기업인 바오그룹의 올해 1·3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9개월간 순이익은 158억 위안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출은 2,253억 위안, 우리 돈 약 36조 8,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증가했고 이익률은 7%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조강 생산량은 3,637만 톤으로 3% 증가했습니다. 선철 생산량은 3,448만 톤으로 1.7% 늘었고 철강제 판매량은 3,51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에 따라 원료 가격은 하락한 반면 철강제 가격이 상승했다며 실적 호조 배경을 설명한 후 4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철강 수요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4분기 인프라를 비롯한 자동차 및 가전 부문의 수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장기화됐던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미중발 훈풍이 얼어붙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